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탐험해 볼 거예요.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비밀과 영혼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들어가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새로운 세입자나 아파트에 이사한 소, 이전 세입자가 남기에 소름 끼치는 쪽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쪽지에는 집에서 지켜야 할 불길한 규칙들과 무서운 경고들이 적혀 있었죠.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불안한 기분 속에서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안전할까요? 어제부터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자긴 지 5년이고 나이도 있고 본가를 떠나 독립할 정도는 됐거든요. 우리가 동거를 결심했을 때 2달 동안 아파트랑 주택들을 뒤졌습니다. 집을 살 돈은 없었기 때문에 월세가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월세도 엄청나게 비쌌죠. 우리 예산으로는 천국의 다스리지만 줘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찾기 전까지는 관포미 장치였죠. 살고 있는 집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침실이 2개나 있고 동네 편의점도 가깝고 또 창밖으론 돈원이 보랬죠. 처음 이 아파트를 찾았을 때 광고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보증금도 없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된다는 글귀가 아주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런 집에서 오래 살고 싶었으니 5년짜리 계약을 원했는데 집주인은 뒤에 동의했죠. 대신 방을 빼일 때 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물어주고 가야 된다는 조건만 있었습니다. 이제 당일엔 번역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만 잔다리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내일 집에서 있었죠. 집에서 나가야 되는 바람에 일단은 자는 게 우선이었죠. 새벽에 남자친구가 출근한 것도 못 두고 잘 정도로 잠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동거하는 집에서 눈을 뜨고 첫 출근은 말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서둘러 짚고 거실에 나와 모닝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책장을 열어보니 뭔가 이상한 쪽지 같은 게 있더군요. 사실 이전에 저녁 세입자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꽤 많아서 쓸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책장에도 마찬가지로 꽤나 물건들이 잘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여분 열쇠, 건전지, 컵 등이 있는 곳 옆에 쪽지가 있었던 겁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선글씨로 장문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제목 위에는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나는 글이 예쁜 글귀체로 써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먼저 이사 온 걸 환영해요. 저는 당신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서 35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남편은 최근에 집에서 사고로 당했습니다. 뭐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지여도지 제가 이 아파트의 요구사항에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다고 자기 남편이랑 셋이 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민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없으니까 슬프기만 하더군요. 밤무쯤 어딘 가는 곳에 저처럼 오래 살게 되면 마치 이 집이 집에서 노는 선원님들 기분이 들어요. 이해하죠? 제 생각엔 지금부터 제가 알려주려는 정보가 당신한테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긴 진짜 멋있는 집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겪었죠. 그러니까 이걸 남겨두고 가는 건 순전히 제 기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아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아래 추측들은 따라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집주인은 절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집세는 제게 꾸내도록해요. 제가 집주인이랑 연락했던 건 35년 중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세를 꼭 제게 냈다는 것만 알아둬요. 집에 고집이 생기면은 계약한 부동산이랑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벽 1시 12분, 3시 33분 사이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량 하지 만하면 아주 많아요. 여기 장부석이 잘 보식다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중문한 상황이에요. 하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저나 단어제 입자들이 상담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재번하지 말아요. 아무리 다문제도 충분하지 않네요. 세 번째, 국도구 뒤있는 집에서 이상한 동물 소리가 들려와도 궁금해하지 말아요. 거기 연수 드신 분이 사시는데 국도나 계단에서 만나면 두려워 말고 이자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동물 소리가 나면 혼이 나려고 하지 말아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번째, 만약 우연히 청문당도 전화만 발뿐이에서 만나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당신한테 뭔가 편도번호 전함처럼 아주 괜찮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연관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무시하면 그냥 될 겁니다. 그래도 처음 몇 번은 좀 끈질기니까는 대초 번호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절대로 먼 거를 권하지 말아요. 돈도 안 되고 따뜻한 음료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두지 말아요. 바로 쓰레기통에 넣거나 아니면 냉장시키면 됩니다. 혹시 동물을 키운다면 키우는 동물이 저런 먹는 걸 보고 있다가 다 먹는 즉시 자료를 치워요. 이런 기본 수집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루 종일 머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당신 아파트에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요즘 7쯤에 잔도번호 전원 잊으면 절대로 대화하지 말아요. 아직 예전에 6, 7층에서 화재가 났고 모든 세입자들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집인까지도 고치지 않았고 계속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단 혹시 집에 혼자 있으면 6층에서 왔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통등 밀어달라고 할 겁니다. 현관 구멍으로 보면 표본을 보이지만 바로 문 닫고 잠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건 간단해요. 각 방에 무기를 비치해두지요. 가끔은 이 모든 걸 지켜도 금으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이 생기죠. 유감스러운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잖아요. 여덟 번째, 아파트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밤시마트도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세입자들끼리 삶의 질을 높이자고 만든 건데 꽤나 괜찮은 모임이에요. 제 말을 위원회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는 이 집에 사는 아줌마는 있는데 가끔 아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할 텐데 절대로 아이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털어놓은 고양이가 가끔 복도로 돌아다녀요. 특이하고 비싼 돈이 뭘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누구네 고양이도 아닙니다. 도도새는 소나마도 일을 끼치지 않지만 만지려고 하지 말아요. 아마 고양이 옆에 아까만한 6, 7층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열 번째, 침실 천장에 습기 얼룩은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습기 얼룩이 덩굴길 안에서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제가 이 집을 살기 전부터 있던 거고 부동산에 따르면 집주인은 그 얼룩에 돌을 투자할 생각조차 없대요.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어제기 바뀐 걸 주황 목격했을 때 경찰로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다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도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연한 번째, 우주부는 믿어도 괜찮습니다. 주말 난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아침 8시 54분에 집 앞으로 우편물을 배달해 줄 겁니다. 여기 제가 모두 정보로 다 쓸 순 없습니다. 그럼 7,000번 무연이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우주부한테 물어봐요. 분명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원 몇천원 출연일 겁니다. 뭔가 실수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걸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좀 몇 주만 버티면 여긴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모든 건물이 자기만의 빛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조금 더 특별한 것뿐이죠. 제 조언만 영수만다면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괴물을 빌어요. 정말로. 이 쪽지를 읽고 나니 무슨 생각이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사장님 말하기에 전시 입자는 나이 든 여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쪽지의 내용이 마냥 장난이라고 할 순 없었죠. 그리고 쪽지 쓰인 내용 중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대 위쪽 천장에 큰 숲이 얼룩이 있어서 이미 남자친구랑 이러는 거 되어야겠다고 말한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저 첫날에 예쁜 스핑크스 고양이가 복도로 돌아다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쪽지 내용이 점점 심각하게 다가오고 무서워졌죠. 시간을 확인해보니 9시 14분이 왔는데 쪽지에 써있는 것처럼 5초 후에게 만원을 구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미 문고에 적어있다 보니 출근한 엄두도 안 나고 그자의 전화를 걸어 도저히 아파서 못 걸 것 같다고 말하고는 집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으니 11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웬 중년 남자가 창문 닫는 장비를 들고서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쪽지 내용이 지식이라는 걸 이때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 쪽 연기하고 있으니 거의 10분이 넘을 동안 죽어라 창문을 두드리더군요. 게다가 집은 울기도 지지 않으니 후련해나서 저를 부르는데 이전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친근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문 좀 닫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남자의 시선은 피했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자의 목소리가 안 들리자 창문을 봤는데 귀신같이 서가지고 없더군요. 이때부터 남자친구에게 미친듯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던 투라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어찌나 무섭던지 문자만 거리 100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 남자친구가 도착해야 할 시간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집에 오지 않더군요. 게다가 많이 바쁘다는 거지 분노증증이 잊어보는 한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던 차에 쪽지에 써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분명 남자친구는 실버치 이지 집은 왔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로 탔을 겁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그 시간에 절대 엘리베이터로 타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당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우담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친구가 첫 이상이장으로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저녁이 되어 집에 안 들어온 게 이상합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에 쪽지적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과거와 미스터리한 규칙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기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